챕터 3. 파리 시기 1886년 3월 초부터 2년간 파리에서의 생활은 반 고흐가 자신의 화풍을 정립하는 데 기틀을 마련한 결정적 시기입니다. 파리에서 빛의 발견은 반 고흐의 화풍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묘파라고 불리는 신인상주의 운동이 새로운 회화 양식으로 주류를 이루었던 시기였습니다. 색채 효과로서의 빛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아돌프 몽티셸리의 색을 두껍게 바르는 임파스토 기법을 터득하게 되고, 그의 작품은 점차 새로운 사조의 일원으로 손색이 없는 개성적 표현으로 진화해 갔습니다. 몽마르트 언덕. 반 고흐가 1886년 파리에 머물던 시절, 몽마르트 지역의 독특한 분위기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당시 몽마르트는 도시와 시골이 혼재된 지역이며 예술의 중심지로도 자리를 잡아 반 고흐에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반 고흐가 당시 경험한 몽마르트의 풍차와 전원적 풍경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 고흐는 이 작품에서 풍차, 울타리, 과일나무 등 섬세한 디테일을 표현하는 동시에 화면의 넓은 면적을 먼저 스케치한 후 작은 요소들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반 고흐가 엔트워프에서 더 섬세한 브러쉬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꾸준히 나타났으며 그 이후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자화상. 1939년 미술평론가인 브레머는 이 작품을 빈센트 반 고흐의 천재성을 드러내는 대표적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반 고흐가 단순한 자아 분석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전체적인 모습을 표현하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흐는 파리 시절 동안 약 25개의 자화상을 남겼는데, 이는 모델을 구할 자금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나온 결과로 보입니다. 초기 자화상들은 사실주의적 또는 낭만 사실주의적 스타일로 그려졌습니다. 반 고흐는 이 시기를 통해 초상화 실력을 발전시켜 의뢰를 받으려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이 사라진 후 상은 반 고흐의 독창적 시각과 그의 예술적 실험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파란 꽃병에 담긴 꽃들. 1886년 여름 반 고흐가 그린 꽃 정무라는 그의 초기 파리 시절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전통적인 꽃 정무라의 구성을 따르면서도 반 고흐는 자유롭고 강렬한 붓질을 사용하여 색상과 빛의 대조를 실험했습니다. 이러한 기법에서 그의 예술적 숙련도와 자신감을 엿볼 수 있으며, 반 고흐는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를 넘어선 독창적인 스타일을 확립하게 됩니다. 식당 내부. 1887년 여름 반 고흐는 신인상주의 화가 폴 시럈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시럈이 남프랑스로 떠난 후 반 고흐는 신인상주의 원칙을 적용한 작품들을 제작했는데, 그중 하나인 식당 내부는 이러한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미술사학자들은 이 작품을 반 고흐가 새로운 스타일을 자신에게 맞추기 위한 시도로 평가합니다. 반 고흐가 이 작품을 실험적인 작업으로 여긴 듯 보입니다. 이는 그가 신인상주의적 기법을 시험하면서도 기존 작품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신인상주의적 실험의 정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석고상이 있는 정무라. 이 작품은 반 고흐가 파리를 떠나기 직전 그린 작품으로 여러 상징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등장합니다. 미술사학자 훌스커는 1989년 이 작품에 대해 수수께끼 같고 초현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작품은 반 고흐가 자포니즘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려 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